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감정평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창훈 차장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시간표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략하게 커리큘럼하고 그 스터디 관련해서 일정 안내해 드리고 과목별로 학습 전략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경품 추첨이 과목 끝나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아이패드를 추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하면은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은 3분 이내에 링크를 접속하셔서 인적사항을 입력하셔야 시청하시는 걸로 간주를 하고 상품을 지급해 드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강사진부터 일단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실업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무가 좀 많이 중요한데 합격자를 또 많이 배출하고 수석 배출까지 하시는 또 여준 평가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2년차 단기 합격으로 해서 단기 속성으로 어떻게 또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잘 이렇게 하시는 또 정우진 평가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론에는 어전민 평가사, 최은희 평가사님, 그리고 법규는 이현희 평가사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김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3기에서 4기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정이고 지금 논의 중이라서 나중에 하시게 된다면 별도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12주 정도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게 이제 원래 그 전에 카페에 이제 업로드 해 드렸던 거는 7월 10일까지만 선등록 등록 시에 이제 이 금액으로 179만 5,500원으로 안내를 해 드렸는데, 지금 이게 엊그제 또 시험도 있고 그래서 날짜로 나누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결제할 수 있게 그 수강 페이지 열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과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를 등록하실 때 만약에 저희 쪽에서 이제 실강이나 동영상 듣고 스터디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연기 단과로만 신청을 하셔도 30% 할인해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할인을 추가로 받으실 때는 방문 결제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등록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중개사 강의부터 해가지고 기본 강의 동영상 한 개 드리고 그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의문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으로 해가지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시간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9시 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끝에 시간이 좀 가려졌는데 한 7시 반까지 해가지고 실리법 문제를 다 풀고 강평하는 게 아니라 실무 문제를 풀고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강평을 해가지고 일단 다른 학원 스터디보다 효율적으로 좀 시간이 구성이 돼 있고 기본 내용부터 차근차근 해드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IY 토요스터디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결정했는데 이게 그 실강이나 온라인 첨삭으로 해가지고 과목별이나 순환별로 수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무를 온첨으로 하고 이론을 실강으로 하고 법규를 온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 때 그렇게 가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직장인분들이나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스케줄링 하실 때 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주차, 2주차 때는 뭐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3주차 때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스케줄별로 DIY 해서 좀 본인 그 커리큘럼에 맞게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점이 아주 좋은 점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 첨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메일로 주시고 저희가 첨삭된 답안지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실강은 당연히 답안지 쓰셨으니까 현장에서 또 수령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전 Q&A를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첨삭 관련해 가지고 좀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연기 때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첨삭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온라인 첨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그 수강했을 때 온라인 첨삭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를 많이 좀 문의를 하시는데, 동영상으로 결제하시면은 그건 이제 동영상으로 순수하게 보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 온라인 첨삭 같은 경우에는 실강하고 같은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강 수강 신청일을
좀 준수하셔가지고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하고 나서 그 스터디를 이제 로그인하고 나의 강의실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이론 법규를 실강이냐 온라인 첨삭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첨삭 같은 경우에는 개강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그 방법이나 어떤 그 제출 방법이나 제출 시기 그런 부분들을 다 안내를 별도 해드리니까 그렇게 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기 또는 뭐 2기부터 참여해 주시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또 하시는데 1기부터 4기는 이제 총 33회고 138만 6천 원 그리고 2, 4기는 96만 6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간평 시험이 일단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이고 그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기존 수강생분들이나 이제 스터디만 또 듣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라든지 기본 강의를 좀 보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좀 그 연차별로 해가지고 그 좀 합리적인 수강료로 해서 좀 이렇게 잘 해드리니까 그 부분을 상담받고 이제 모두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우진 평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를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7월 20일 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그 대표용 문제풀이 특강을 해요. 그때 해가지고 한번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도 있고 이제 카톡 프라임 감정평가사 또는 이제 888-0112 전화하시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쪽에 방문해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감정평가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여준 평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여준 평가사입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한번 프라임법 학원 실무도 마찬가지고요. 스터디 관련해서 좀 이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할 거니까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 여준 평가사고요. 23기입니다. 10년 차 정도 됐고요.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안 해본 평가 같은 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지금도 현업을 많이 하고 있는 평가사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뭐 있잖아요. 뭐 지금 지사장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평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지금 7월이잖아요. 지금 기본 강의가 시작한 지 3, 4월이 아니라 7월입니다. 7월이면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쭉 들으시고 이제 스터디를 이제 선택하러 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7월이고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고 스터디를 들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스터디를 이미 우리 학원 듣는 걸 정해 놓으시고 어떻게 스터디를 이제 꾸려 나갈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종전에 있었던 33회 실무 문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내년을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1번이 이제 보상 종합 문제가 나왔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뭐 토지랑 건물 수목이 나온 건 상관이 없는데 늘 하던 거니까 생활 보상이 이제 하나 나왔고 축산업 보상이 나왔죠. 뭐 소위 말하는 브리타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이런 이제 1번 문제가 나왔고 2번은 이제 거래 사례 사정 보정인데 보통 문제 같으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오는 건데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거래 사례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정 보정 딱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큰 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거 하나 나왔고 세 번째는 이제 장기임 차권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 사실 없는 개념이에요. 없는 개념인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은 이제 권리금입니다. 뭐 모든 이제 그 학원의 평가사님들께서 다 찍었던 논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로 간단하게 나왔는데 잘 보시면 이제 특징이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올해가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 작년 1번을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면 아실 거예요. 작년 1번은 토지랑 건축물 해가지고 복합부동산 3방식이 나왔거든요. 그 전해에도 1번이 구분소유 부동산 3방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뭐 임대료 평가가 나온다던가 뭐 다른 형태의 이제 3방식이 나왔었는데 사실 늘 3방식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기출을 쭉 연역을 살펴보면 3방식이 메인으로 나온 회차가 그리고 3방식이 메인이 아닌 회차 혹은 이제 3방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회차들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3방식이 워낙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엄청 중요하긴 하죠. 엄청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 하시거든요. 특히 초반에. 근데 우리는 지금 짧으면 이제 1년 만에 그래도 이제 정상적으로 코스 밟아서 2년 만에 다 끝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 끝내려고 하시는 건데 3방식만 주구장창 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3방식 여기 어디 있어요? 없죠. 뭐 근데 사실은 3방식을 응용해서 풀 수는 있거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풀 수는 있는데 사실 보시면 이제 보상이고요. 보상.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특정한 학원 다니시면 처음에 보상 전혀 공부 안 하십니다. 근데 1번으로 나왔어요. 1년 차 만에 들어갔는데 이게 나왔단 말이죠. 엄청나게 큰 충격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다 뭐 이게 어떤 특정한 물건 어이구 아까 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좀 지우면서 할게요. 설명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게 좀 흥분돼가지고 자 그래서 자 임차권이라는 특수 물건, 권리금이라는 특수 물건이에요. 권리금은 괜찮아요. 권리금을 올해 시험 문제로 안 풀고 들어가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게 나왔어요. 4번은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이건 변별력이 없는 거죠. 없는데 자 나머지 문제를 보면 이제 임차권 같은 경우에 워낙 이거는 뭐랄까 처음 보잖아요. 풀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다른 파트를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여기 지상권 적어놨고 뭐 분양권 적어놨잖아요. 이런 거 풀면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만 편하게 생각했으면 편하게 접근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요거 이번 문제는 이제 글을 좀 쭉 읽어 보면 딱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천천히 읽어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제 1번이죠. 이 40점짜리인데 뭐 요거랑 요거는 늘 하던 건데 요거랑 요거는 이제 중요하게 안 푸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스터디에서 문제를 풀 때 3방식만 이제 주구장창 풀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범위를 고르게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장 내년에 우리 시험 볼 건데 그럼 내년은 또 3방식 나올 거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전부 다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방식뿐만 아니라 물건별 평가, 권리금도 하고 임차권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별 평가, 특히 이제 보상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터디를 같이 꾸려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가 사실은 스터디를 조금 다른 학원에 비해서 어렵게 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 들어가면 쉬워요. 올해 제가 이제 답안지 올린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총평을 내리면서 중하 정도로 제가 매겼습니다. 중하 정도로요. 제가 제 나름 기준으로 중하로 매기면 나쁜 사람이죠. 제가 보면 당연히 조금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시험을 지금 본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천천히 보면서 이제 매긴 거니까 딴 게 아니라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시면 저희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본인들 느낀 이 소고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저희 스터디 학생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1번 문제 가서 조문 열심히 적고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이 남을 정도로 이제 제 스터디보다는 좀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쉽다고 하면 계속 말씀이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나올 때도 시간이 남아서 가볍게 마무리를 할 수 있고
근데 어렵게 나오는 회차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좀 어렵게 공부를 준비를 해야 또 쉽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스터디 난이도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실제 시험보다 마지막 3기나 4기 정도는 조금 더 어렵게 내드립니다. 내어서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편하게 풀고 나오실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해드린다는 점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꼭 얘기해드려야겠죠. 예, 아유 제가 예, 엄청 특히 요거 생활보상 요거 1번 문제를 내드렸거든요. 예, 제 생활보상 풀고 이거 푸시면 너무 쉽고요. 축산업 보상은 낸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 3기 때 냈는데 엄청 큰 용기를 가지고 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거 다 브리타라고 하니까 스터디 내면 사실 예, 욕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현업을 하는 저로서는 브리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저도 작년과 올해 들어서 축산업 관련된 보상 평가를 한 3번, 4번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만 3번, 4번 할 리는 없잖아요. 다른 평은 다 하실 텐데, 그러면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 내용을 조금 봤으니까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잡으셨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터디에 대한 이제 스케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7월 달입니다. 예, 7월 달이고요. 4월 달부터 기본 강의를 같이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는 이제 예,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여기죠. 기본 강의. 예, 기본 강의가 내일로 이제 끝납니다. 이제 끝났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문풀 강의가 들어갑니다. 평일에 문풀을 이제 2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기를 하죠. 토요일에 오셔서 한 번 더 씁니다. 평일에 쓰는 이제 초급 문풀은 이제 그 평소에 풀던 패스 초급편, 중급편 요거를 가지고 연습해 온 거를 와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고요. 처음에 문제 풀기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주말에는 이제 예, 토요일에는 새 문제 푸는 거죠. 풀어가지고 3번 정도 연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실전 연습 예, 이런 형태입니다. 그 스터디 연기를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가 충분히 지금 잘 따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은 뭐 맞습니다. 연기부터 사기까지 전체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거는 사실 연기가 맞아요. 연기가 맞거든요. 왜 연기가 덜 중요하냐면 연기가 제일 쉬운 걸 내니까요. 제일 쉬운 걸 내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통 이제 빨리 답습하기 위해서 뭐 기출 같은 것도 같이 연습을 하고 기본 문제 연습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맞긴 맞는데, 그럼 이 과정 빠지면 내가 1기 가면 잘 푸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업 수험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연기부터 사기까지 잘 그냥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스터디를 깔아놓는 이유가 예, 있잖아요. 사실 저도 주말에 좀 쉬고 싶거든요. 쉬고 싶은데 예, 같이 연기를 해야 우리 학생분들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더 빨리 붙으니까 제가 깔아놓고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 강의를 뭐 다 안 들었거나 아니면 나는 아직 실력이 안 돼가지고 뭐 연기를 들어도 되냐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럼 자연스럽게 뭐 내년에 오셔가지고 2기부터 들으시면 연기 1기 들으신 분에 비해서 잘 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든 뭐 그 기본 강의 덜 들으셨으면 빠르게 다시 듣고 참석하시고, 아니면 연기를 하는 도중에 빨리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따라와야 내년에 이맘때 되면 같이 시험 쳐야죠. 합격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가 덜 됐는데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예, 마음이 조금 안일하신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마음을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내년에 7월달, 내년 6월 말 됐을 때 나 올해 한번 같이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2번 미루시면 내년에 무조건 1년 미룹니다. 올해 무조건 같이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연기 때는
요런 이제 제 패스 초급편 문제 수준 정도가 거기다가 조금 더 어렵게 제가 스터디 문제를 낼 거고요. 연기는요. 그다음에 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뭐 기출 같은 건 전 잘 안 냅니다. 안 내고 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1기, 2기, 3기고요. 자, 연기, 일기. 근데 기본 강의 보시면 기출이 함께 오죠. 예. 기출은 요때 같이 다 예, 기본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기출을 이때 뗄 수는 없어요. 기출을 이제 전 내용을 이제 같이 하면서 이해만 하고 가져만 가고요. 심도 있게 내가 그거를 뭐 암기를 하고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숙달되는 거는 계속 혼자서 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기본 강의가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2기 때는 예, 응용 문제, 심화 문제 같이 푸는 거고 뭐 요때 이제 예, 축산업 보상 비슷한 거 푸는 거죠. 이제 예, 푸는 거고요. 예, 당연히 축산업 보상 내년에 안 됩니다. 올해 나왔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브리타를 매년 브리타를 생각하시는 것들을 제가 꼭 몇 개는 내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예,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데 문제 내고 나면 근데 결국 시험 보고 나시면 다 그게 피와 살이 됐구나 느끼시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같이 이제 풀 거고요. 자, 마지막 4, 5, 6월 달은 이제 뭐 뒤돌아볼 수 없는 시기죠. 요때 정말 어려운 문제 풀 거고 같이 이제 어떻게 마지막 도전을 할 건지 전략까지 잡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되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높아시 말씀드리는데 사기만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매년 계세요. 사실은 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매년 저 찾아오시니까 근데 매년 오시면 안 되잖아요. 예, 올해만 보고 내년에는 이제 업계에서 만나고 예, 그런 게 좋겠죠. 그래서 스터디는 만약에 사기만 온다고 하시더라도 혼자서라도 쭉 따라오시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사기만 딱 듣는다고 예, 시험에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를 또 다음 장 보면서 말씀 한번 살짝 앞에 다시 돌아가서 자 보시면 예, 기출 나왔죠. 제 문제가 1기, 2기, 4기, 2기, 3기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정 한 기만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제가 별로 안 유명해서 제가 마지막에 낸 것들이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내도 출제위원들이 제가 낸 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동네가 큰 학원이 몇 개 없잖아요. 그 문제들 다 들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나름 이 학원의 메인 강사이기 때문에 제 문제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특정한 문제를 그대로 나오기는 쉽진 않아요. 특히나 시험 직전 문제들은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스터디를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스터디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실무 기준입니다. 우선 이번 연기는 60점 할 거고요. 40점짜리 1개, 20점짜리 1개, 혹은 30, 20, 10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배점을 맞출 거고요. 10분 더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고 아까 시험하고 바로 강평한다 그랬죠. 예, 80분 정도 되니까 기초 실무 이론 위주로 해가지고 기본 강의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충분히 설명드리는 강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기본 산식이라던가 뭐 주요 규정들 당연히 기초 실무 이론 하면서 할 거고 예, 문제 분석이랑 답안 작성 지금 전혀 안 잡혀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이 이제 할 겁니다. 문제 분석 정말 처음에 습관 잘 들이셔야 돼요. 문제 분석 대강대강 하시는 습관 처음에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세요. 한 이쯤 와가지고 안 됩니다. 연기부터 바르게 문제 분석하셔야 돼요. 아이고, 예. 요거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답안지 봐드릴 거거든요. 답안지 처음에 글씨부터 해가지고 예, 제가 한 명 봐드릴 테니까 예, 답안지도 정말 비효율적으로 쓰는 습관들이 들어지면 또 나중에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하신 것 중에 되게 그 쉬운 계산도 물어봐도 되냐 이런 거 있으신데 당연히 되죠. 예. 근데 그거 사실 2, 3, 4기 가시면 물어보기 좀 약간 부끄러우시거든요. 연기니까 편하게 물어보세요. 예. 아주 기초적인 거 상관없습니다. 예. 모르니까 공부하러 오신 거지. 다 알면 공부하러 왜 와요? 예.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특정한 거 모른다 해가지고 면박 주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저기 학원 선생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있고, 자 나머지는 지금 1, 2, 3, 4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요거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PT를 해가지고 예,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영상으로 남아 있잖아요. 뭐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실력을 올리는 형태가 되겠고요. 배점 1기는 80점 정도. 2기부터 무조건 100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1기를 해보니까 1기를 하는 도중에 그 잘하시더라고요. 보통 하다가 1기가 좀 길다 보니까 예, 그러면 중간에 제가 그 이제 답안지를 좀 보다가 100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미리 100점 100점 풀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형태로 갈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스터디는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뭐 이거는 참고 사항인데요. 지금 책 기다리시는 분 계실까봐 지금 기출편 핸드북 요거 2권 남았거든요. 나머지는 다 출간됐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요약집인 핸드북 기다리시는 분이 꽤 많이 계세요.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내고 있는데 지금 너무 빨리 내드리면 이거 제대로 안 보시고 요것만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예, 핸드북 출간은 이제 사실 어제 제가 초고를 넘겼거든요. 출판사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거 예. 그리고 저기 이제 뭐 좀 자세한 개인적인 상담이라던가 공부 질문 같은 거 받고 싶으시면 우선은 제가 여러 가지 창구를 마련해 놨는데, 우선 문풀 저랑 같이 평일에 만나시는 분들은요, 제가 수업 끝나면 수업이 보통 9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때부터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빼가지고 제가 다 이제 상담해 드릴 거고요. 스터디 실강 오시는 분들은 스터디 실강 끝나고 나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고, 이 전부 이 실강으로 해드시는 분들은요, 저는 뭐 5분 10분 하지 않거든요. 30분 1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저기 전화번호로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 탁탁 전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맞춰서 오시면 시간 낭비 없이 저랑 만나실 수 있고요. 아, 온라인 분들이 좀 고민인데 만나서 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면 정말 1시간이라도 뭐랄까 10시간 한 것처럼 많은 걸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한데요. 정 안 되면 예, 전화 상담이라도 꼭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연락하시면 꼭 해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전화 상담 하다가 보통 오세요. 제가 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별도 대면 상담 일정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상담 뭐 너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우리 간프 예, 해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제 게시판에 질문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스터디를 오시기 전에 혹은 문풀을 오시기 전에, 그리고 혹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본 강의도 안 들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그러면 스터디가 어려운 문제를 푸니까 스터디만 먼저 들으면 안 되나요 하시는 건데, 예, 그거는 보다는 스터디를 들으시더라도 꼭 기본 강의는 들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문풀을 안 들으시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요. 기본 강의 들으시고 스터디 오시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직장인 수험생분들 연락 많이 주시는데, 정 준비 하나도 안 되셨으면 기본 강의 들으시고 스터디입니다. 문풀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스터디 오셔가지고 오히려 기본 강의를 반복하시고 문제를 실전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문풀을 썼고 뭐 그 다음에 스터디 몇 개를 빠뜨리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뭐냐면, 그 기본 강의도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이 특강 시리즈 일단 말 그대로 무료니까 요거 한번 예,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시고요. 예,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긴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그래도 시간 오버를 많이 했네요. 네, 요까지 설명드리고 스터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호진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 평가사입니다. 저는 32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2년차로 합격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감정평가 법인과 프로테크 기업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랑 이메일이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이시네요. 좀 이따가 여쭤보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편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혹은 이제 수험생이신 분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연락을 해서 실무를 공부할 때 뭐가 제일 막막하고 어렵니 하고 한번 여쭤봤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올해 1차를 응시한 친구인데 뭐 개념이 너무 다 헷갈린다. 그리고 이제 3년차로 합격하신 분은 아는 내용인데 문제로 마주치면 잘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제일 노답이죠. 그런데 이런 건 기본 목차를 암기하고 오답 노트를 하면 해소되는 건데 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제 내가 합격을 하고 나서 느껴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랑 이제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들인데요. 한 분은 합격을 하셨고 한 분은 올해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뭐 뉘앙스 지옥이라서 잘 모르겠다. 뭐 기본서 더 보라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양치기 하라는 사람도 있어서 고민이다. 둘 다 하면은 베스트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실무는 100점을 뭐 100분 안에 들어오는 게 좀 힘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분 안에 들어와야 합격을 하시겠죠? 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실무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일단 과락률이 75%가 넘어갑니다. 4분의 3은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대한 자료 해석, 그리고 일반 평가와 보상 평가의 성질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평가 목적을 인식해야 하는데 방대한 자료 해석 부분에 있어서 평가 목적을 알아야 하고 대상 물건을 확정해야 하고 그리고 평가 방법도 알아야 하고요. 필요한 자료를 내가 선별해서 취득하셔야 하고요. 많지는 않지만 함정 자료까지 있다면 배제하시는 센스가 있으셔야 합니다. 일반 평가를 보시면 제일 실무의 기본 줄기죠. 원가, 거사비, 수익, 3방식. 당연히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임대료 평가, 그리고 좀 어려운 경제학이나 재무관리 개념까지 좀 들어가는 타당성 분석이나 최유효 이용. 정말 많이 어렵죠. 그리고 경매, 담보, 소송, 도시정비, 목적별 평가까지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잘 하시려면은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논술력과 자료 해석 능력, 논리력, 이렇게 멋진 것들이 다 필요로 합니다. 근데 보상평가는 좀 다르죠. 일단 토지보상법을 이해를 하시고 있으셔야 하고요. 그 암기력을 가지고 법조문을 문제에 갖다가 발라버려야 합니다. 적용을 잘 하셔야 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암기력. 암기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형화와 단순화입니다. 자, 기본 개념을 단순화하셔야 돼요. A는 A-, B는 B- 이런 식으로 쉽게 공부를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채점평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최근 29회, 28회, 27회 채점평을 제가 몇 개 모아왔는데요. 우리 채점하시던 교수님들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개념과 평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뭐 해석의 문제가 조금 생소했는지 내가 제시된 접근 방법이 있는데 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니? NOI는 계약임료가 아니라 시장임료야. A는 A-야. 뭐 환원율은 시장 추출법으로 해야 돼. B는 B-로 해. 근데 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을 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있었다. 기본만 잘 하셔도 됩니다. 기본 개념을 단순화하셨으면은 이제 간략한 서브 노트를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내가 오답이 있다고 그 오답을 다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오답 중에서도 정말 못하는 오답이 있죠. 내가 진짜 모르는 거는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서브 노트의 제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들고 갔던 서브 노트는 한 앞뒤로 5장 해가지고 총 10페이지 정도였는데요. 그것만 1년 내내 주구장창 봐서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누가 훔쳐갈까봐 스캔을 떠서 제 드라이브에 따로 저장을 했습니다. 몰래 뭐 젖어서 녹을까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강점은 본인이 꼭 정리를 해두셔서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기는 제가 뺐는데요. 연기와 3기 문제를 제가 이제 내는데 어느 정도 난이도의 흐름에 따라 내겠지만 이 문제들을 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리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틀렸던 거는 또 틀리고 2주 뒤에 뭐 연기 3주차 문제를 뭐 5주차 때 시험 보고 아 망했다 하고 집에 가서 치킨 먹으면서 3주차 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또 틀리고 아는 것도 또 틀려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틀렸던 거를 4주차, 5주차 해보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 하는 점도 분명히 생깁니다. 이제 그건 내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개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GS는 실전 시험, 스터디 빼먹지 않기,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수험생분들을 상담을 하다가 뭐 너무 GS를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오시고 기상 시간, 밥 먹는 시간, 간식, 커피, 물 언제 마실 건지, 화장실 언제 갈 건지 이런 거를 연기부터는 안 하셔도 되고요. 1기도 안 하셔도 돼요. 2기, 3기, 4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4기 때는 등수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년차 합격생의 액션 플랜 테이블이에요. 자, 수험 기간이 2019년 9월부터 21년 8월 32회 2차 시험 응시에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 전데요. 2019년 9월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8월 28일 날 제가 제 스터디 카페 결제일이었습니다. 자, 그날부터 이제 준비를 했고 저는 1차 준비를 시작하면서 2차 실무만 병행을 했어요. 저는 경영학과라서 경제학이나 회계학 베이스가 뭐 아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2월 예정이었던 1차 시험이 연기돼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때 와중에 이제 법규는 문풀을 좀 시작을 해야겠다. 왜 문풀을 시작했냐면 제가 기본 강의를 아주 빠르게 들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문제풀이로 들어갔고요. 이론은 기본 개념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회 1차 시험을 합격을 했고 실무 이론 법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지금 시기일 텐데요. 초반 실무에 많은 시간을 투입했고요. 실무에 대해서 내가 좀 감이 있다, 재밌다, 자신감이 뭐 생긴다 이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는 연기부터 3기 스터디에 참여를 했고요. 실무 성적은 그때 당시 중상위권, 이론은 좀 못했어요. 법규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종합 문제와 스터디 자료 위주로 학습을 했는데요. 뭐 여기저기 보지 마시고 본인이 선택한 거, 보던 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봐도 잘 모르고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어떻게 내 시간을 분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실무 서브노트를 내가 아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버렸던 거 아까워하면서 또 만들고 이랬어요. 풀었던 문제 일정한 간격 두고 또 풀고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하게 했고요.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 수강생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초시생과 동차생 분들 먼저 볼게요. 자, 이제 지금이죠. 강평 100분을 연기는 진행을 하는데요. 기본 개념 같이 진행하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100분이 좀 길잖아요. 강평 시간이. 그렇게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1월까지는 1차 과목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때 실무 학습량 조절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때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할지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1차 점수, 안정화 시기, 모의고사 많이 보시면서 저는 4개 학원인가? 모든 모의고사를 3번씩 뭐 시간 겹치는 거 빼고 한 12번까지는 못 가고 한 8번에서 10번 정도 다 갔던 것 같아요. 1차 점수 안정화 시키시고 1차 시험 합격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정말 멘탈이 흔들릴 때 시리버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죠. 이때는 GS 등수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이론 맨날 마지막 페이지였는데 이번에 이론 59점 맞았습니다. 정말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 강약점을 파악하시고 자원 투입 전략을 수립해라. 자, 이거 저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볼 때 이거 얼마나 볼 건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유해생분들 연기 스터디 들어오셔서 제 스터디에서 고득점 등수를 확보하세요. 이제 동차생과 초시생들의 기를 확 죽이시면 되죠. 이때 고득점 등수를 확보하시는데 이게 내가 안 돼. 왜 그러면은 개념 미스가 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뭘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유해생분들은 연기 때부터 잡아가시면 되고요.
1기와 2기 때는 실무를 아주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타 과목 밸런스 이런 거 항상 저는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지 않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뭘 공부했는지를 적어놔서 그거를 내가 밸런스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방법을 찾으시고 이때도 서브 노트는 간략간략하게 써주세요. 왜냐하면 기본서가 요즘에 다 너무 잘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또 책을 집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터디 등수가 이제 유해생분들은 내가 여기서 상위권에서 뭐 중위권 왔다 갔다 한다. 집에 가서 뭐 치킨 먹으면서 드라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하위권이다 이러시면은 저한테 꼭 오셔서 상담을 막판 뒤집기죠.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막판 뒤집기 가능합니다. 하위권 분들도. 실무 관계 좀 똑같아요. 멘탈 관리하시고 실전처럼 연습 매주 하셔서 시험장에 가서 절대 떠시면 안 돼요. 뭐 떨어도 되겠지만 이미 매주 GS에 오셔서 떨림을 느끼고 가셔야 합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토요일에 와가지고 오늘 화장실 언제 갈 건지 아침에 내가 뭐 밤을 새서도 한번 와보시고요. 푹 자고도 한번 와보시고 이런 것들을 꼭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개인 번호는 이쪽이고요. 여기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쯤에는 이제 제가 강평 자료로 계속 나가는 게 그 주차의 핵심 논점이나 그다음에 절대 뭐 패스하고 가야만 안 될 개념들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나갈 거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수석으로 합격하신 최시은 평가사님하고 같이 집필해서 핸드북을 나갈 거예요. 그거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저랑 상담하러 오실 때는 본인이 풀었던 답안지는 당연히 갖고 오시는데 그 문제집도 꼭 갖고 오세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서브노트 이런 거 있으시면 그것도 갖고 오세요. 네. 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산기 추첨이 있나요? 네. 네, 공학용 계산기를 추첨할 건데요.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번호로 해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전달해드릴 예정이고 유튜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링크를 3분 이내에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우진 평가사님이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15번) 유땡주님 계신가요? 자리에? 유튜브 라이브? 네, 유튜브 라이브 유땡주님 1615번 지금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3분 동안 대기하겠습니다. 지금 45분입니다. (3분) 내에 미입력 시 재추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땡중님 1615번 이 번호로 끝나신 분 링크 인적사항 입력 부탁드립니다. 네, 30초 후에 재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추첨하겠습니다. (6164) 손땡은님. 네, 이번에도 유튜브 시청자분이시고요. 손땡은님 6164 링크로 인적사항 입력 부탁드립니다. 손땡은님 6164번 링크로 인적사항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손땡은님 6164번 공학용 계산기 추첨 대상자입니다. 인적사항 입력 부탁드립니다. 네, 손땡응님 6164번 공학용 계산기 추첨 대상자입니다. 인적사항 입력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재추첨하는데 일단 시간만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유튜브 시청자가 추첨이 되고 인적사항 미입력 시에는 그냥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추첨 다시 가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도 유튜브네요. 박땡민님 2785번 링크로 인적사항 입력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딱 2분만 웨이팅 하도록 할게요. 박땡민님 2785번 인적사항 지금 보시고 있다면 빨리 입력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1분씩만 웨이팅 하도록 하고 되도록 빨리 진행하고 만약에 이분 인적사항 이제 입력이 안 되면은 끝나고 그 따로 별도로 촬영 안 하고 그 현장에 오신 분들 추첨해 가지고 다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로 그 저희
이론을 담당하고 계시는 어정인 평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 이론 담당 어정민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좀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네, 제 소개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프라임법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 전담을 맡고 있고요. 지금 지방법인에서 근무 중이고 쓰진 않았지만 대학에서 부동산학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최전선에 나가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5기 이론 고득점 합격이고 저희 7년 차 강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합격 설명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때 제시했던 저희 감정평가 이론 고득점 전략 방법을 한번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초점을요. GS를 어떻게 활용하고 진짜 이게 시험에 나올까? 우리가 연습했던 게 내가 정말로 이게 실력이 쌓여서 실전에서 합격으로 이어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짧은 그 내용들은 오늘은 이렇게 짧게 1번과 2번으로 공부 전략과 합격을 위한 답안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감정평가 이론은 좀 특성을 정확하게 간파해야만 빠르게 합격할 수 있고 고득점 합격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아주 확실하게 3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서야 뭐 강약 정도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강약 정도, 중요도 정도도 이 순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절대적인 범위에 대한 나의 이해도입니다. 초시생들은 이론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뭔가 많아 보입니다. 읽어볼게요. 총론, 강론, 실무 기준 등의 규정, 관련 논문, 그해 다뤄지는 뜨거운 정책들 되게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GS 연간 일정을 따라가시다 보면 처음 진입했을 때의 그 부담감은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이제 회독수가 어느 선에 이르면 실무나 법규에 비해 훨씬 빠르고 그리고 쉽고 내용도 조금은 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범위에 대한 양보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여준 평가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조금은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장에서 쉽게 풀고 나와야 됩니다. 초반에 들어갈 때부터 이 문제는 안 나올 거야, 다 스킵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들어간 총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범위에 대한 문제는 소시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단연차라서 다 알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범위에 대한 거를 좀 확신을 가져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해와 암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선후 관계야 뭐 어떻게 설명 다르게 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 채점평도 보시다시피 정확한 개념 설명을 못했다 합니다. 암기가 부족하대요. 그것도 지적받고요. 암기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 이와 연결이 부족한 학생들이 너무 많대요. 암기는 됐어요. 기본선 그대로 옮겼지만 그 물음에서 원한 답을 적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는 균형을 좀 요하고요. 저희는 수험 전략은 반복이죠. 빠르게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쓴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해 없이 그냥 이 평면적인 답안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정평가 이론이 내가 자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많이 써봐야 쓰는 그 양이 축적되면요. 그게 바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답안지도 좀 편하게 쓰시면서 시리법 중에 실무 법규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세이브할 수 있는 게 감정평가 이론이에요. 그래서 1차와는 달리 1차 때 우리 왜 관계법규 벼락치기 하잖아요. 정말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연기 이제 진입하셨으니까 1차의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여기에서 감정평가 이론은 첫 번째 고득점으로
할 수 있고, 이 고득점 또한 그 두 가지 과목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시간 세이브, 점수 세이브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조금은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들을 간략하게 적으면 여기와 같아요. 예, 중간 세 번째 단계에 단권화라는 단계가 들어가 있을 뿐이고, 기본서 이해와 암기 그리고 답안 작성이고, 단권화는 저희 기본 강의 때 그리고 실무 연기 스터디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저는 피처링 실무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론과 실무는 정말 같이 가고요. 여러분 진입하셨으니까 시리법 3.1체설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가지 과목이 다 같이 돌아가야 그때야 합격이 조금 들어옵니다. 특히 실무와 이론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정말 같이 가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연간 일정을 소화할 건데, 우리 Q&A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스터디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 세 가지로 말씀해 달라 하고 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딱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은 정말 반복이에요. 근데 정말 무한 반복이라든가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계속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반복 학습, 그리고 나홀로 수험생이 조금은 이 저희 정규 커리큘럼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스케줄링 또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와 경쟁자 그리고 팀장이라는 저희 러닝메이트가 함께 뛰어야만 1년의 과정을,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거 없이 이 정규 안으로 들어와도 여러분 슬럼프 옵니다. 그리고 좀 못 따라간다고 좀 힘들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겪어내면서 1년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스터디를 들어와야 참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왜 해야죠? 라고 하면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들어와서 이따 정확한 문제와 이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볼 건데, 저희가 스터디 답안은 물론 어디가 이제 실전 시험장에서 제출해야 되는 답안지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위한 답안지는 항상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 계속 같은 궤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 암기, 개념 설명, 1단계 이런 답안지를 원하고, 아까도 보았지만 그 개념 설명을 단순 암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예, 두 번째 스텝이 기승전결의 논리성을 갖춰야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따도 보겠지만 지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도 힘들어지게 돼요. 여러분들도 GS 연기부터 사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실 텐데요. 같은 개념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길어지면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게 제일 쉬운 게 이론이죠. 법규는 논점 아느냐 모르느냐, 그죠? 실무는 시간 안에 풀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론은 적긴 적습니다. 근데 그게 점수로 이어질지 않을지는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그것은 답안지에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저희가 목표점으로 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터디에 들어오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저는 그래도 중점 두는 게 서와 결에 대한 연습도 스터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뭐 논점 파악이나 실무 연계 출제 등등은 앞으로 일정에서 많이 만나게 될 이제 친근한 저희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터디원들이 이제 합격을 바라는 마음인데요. 지난 이제 33회 대비 팀원들의 답안지인데, 처음에는 적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 연기 때는 여러분 오픈북 충분히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와서 내가 문제를 읽고 답을 좀 추려간다는, 접근해 간다는 초점에 맞춰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스터디에서는 제가 직접 채점과 첨삭을 할 예정이에요. 연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고 답안은 물론이고요. 보통 답안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최고 1등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평균점의 답안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답안도 나눠드렸고, 저의 예시 답안까지. 답안지에 대한 피드백은 이렇게 저와 함께 진행해 나가게 되고요. 제가 한번 저의 시절, 저도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적지 못했어요. 못 따라갔습니다, 연기 때는. 근데 그때 한 게 뭐냐면, 책을 펴고 물은 거에 대해서 해보려는 시도는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백지의 상태일지라도, 아까 단권화는 추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거 제 노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단권화 작업을 했는데 저는 성격이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꼼꼼해요. 그래서 저는 워드 타자보다는 제가 써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했고 나중에는 요건 제가 이제 저희 팀원분들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나 제가 한번 시간 재놓고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가 이제 구성이 가능하도록 연간 일정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격의 답안지를 만들어낼 건데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연기부터 사기까지 감정평가 이론은 반복 학습 그리고 암기, 답안지 현출 능력을 연습하고자 합니다. 큰 틀은 총론, 강론, 연기와 일기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거 보이시면 전체 회독수를 제가 적어놨죠. 진도별로 나간다고 해도 전체 1회독이 가능하고 3기, 4기에서 랜덤으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서 내가 복기는 거기에 해당하는 회차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회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건 최소 5회독 이상을 목표로 이제 GS 일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연기에는 핵심 요약집이 출간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기본 강의 안 들었습니다 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연기는 다들 그렇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보다는 정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기에는 핵심 요약집으로 진행할 거고 일기에는 실무 기준 해설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논점별로 회차별로 보는 것보다요. 논점별로 좀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려고 해요. 이기는 기출문제 변형 분석입니다. 3기와 4기는 실전이라고 보고 있고 3기에는 우리 연구 관련해서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이라든가 뭐 학회집 그 연구 저서에서 주요 논점들을 제가 정리해서 같이 볼 예정이고 4기는 물론 예상 문제 위주로 실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GS 연기부터 시험장까지 어떻게 이어질까 이거를 한번 최대 좀 와닿게 구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 저희 스터디 문제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지금 이론 기본 강의는 들으셨다 아니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셔도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기 한번 보시죠. 학습 목표는 체계 잡는 거예요. 체계를 잡습니다. 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문 형식으로 30점 또는 20점, 10점 이런 식으로 단문으로 접근을 하고요. 1기 보실까요? 반복과 핵심이에요. 이 최라는 개념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1기에서 한 번 더 보완,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계속 누적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스터디가 구성되고요. 2기 한번 보실까요? 2기는 기출문제라고 했죠. 뭐지? 연기 1기는 이렇게 간단하더니 왜 2기는 이렇게 될까? 2기는 기출문제를 보실 건데 기출은 고맙게도 이렇게 정말 단문형으로 우리가 서술 그 스터디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앞선 사례처럼 긴 지문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는 조금 이질감 있는 그런 긴 사례형 실제 출제되었던 걸 봐서 기출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기 일기에 우리 작업이 헛되지 않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출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연기부터 일기까지는 기본서 수준이라고 보시고요. 2기는 기출 이렇게 보시고 3기와 4기는 계속 같이 실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3기는요. 주요 연구나 논문 정리를 할 건데 최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 중인 또는 우리가 핫하다고 봤던 논문들을 이렇게 문제로 구성해서 저희가 만나게 될 거고 3기나 4기는 이렇게 긴 사례형이나 또는 실전에서 본 것처럼 단문형 40점 문제 이런 식으로 실전처럼 운영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전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올해는 열심히 달렸는데요. 최유효 이용으로 말을 하자고 할 거면 맨 밑에 이렇게 짧게 10점으로 나왔고요. 앞서는 총론에서 열심히 했던 게 1번급으로 나와주면 정말 고맙겠죠. 근데 올해는 조금 아쉽게 문제 1번에서는 강론에서 출제됐고 그래도 최라는 총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파트는 문제 4번과 문제 3번은 논점이 좀 지금 뭐 이거다 저거다 말이 많은데 저는 34회
1차회 대비 강의에서 조금 더 간결하고 다듬어서 논점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때 문제 3번에서 물었던 거는 뭐 최냐 아니냐 이런 걸 묻진 않았어요. 근데 이 긴 지문 안에서 끝에만 보시면 최유효 이용의 이라는 개념이 언급됐죠. 그런 식으로 직접 묻진 않았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만 긴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답변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그 심리전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실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정말 열심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전처럼 다니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피처링 실무잖아요. 실무와 함께하는 이론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지금 문제 네 개 있죠. 어디가 지금 기출인지 보이시죠, 여러분? 예, 33회가 여기 6.4점으로 출제됐고요. 저희 스터디 문제가 이론 문제입니다. 스터디 문제에서 이렇게 저는 15점, 20점으로 관련 논점을 같이 공부하고, 우리 이론에서 출제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예, 실무에서도 이렇게 같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입업 같이 돌아가고, 특히 실무가 좀 가까워지고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론 과목도 편해지십니다. 예, 그것은 확실하니까 실무와 함께 공부하는 이론으로 이제 고득점으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저희 이거는 그 기본 강의 일정이에요. 저희 GS 강의보다 스텝이 1.5배 정도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요약까지 끝났고 해설서 강의, 중간 강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서 강의, 그다음 기출, 종합 문풀 순으로 이제 연간 일정을 가져가니까 혹시 뭐 직장인이어서 기본 강의가 아직 덜 돼서 이런 고민이 있으면 앞에 강의는 동영상으로 시청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난이도 말씀드렸고, 예, 합격의 중요 요인이나 작성 합격 중요 요인은 앞선 답안으로, 앞선 설명으로 좀 대신하고 마무리 말씀만 드리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5기잖아요. 여러분들이 34회 이제 합격생 되실 거고 후배님들 되시면 이제 기수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나 때는 말이야 얘기를 조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저 때는요. 동차는 좀 오래 합격 힘들고, 네, 초시생 그리고 신규 진입 직장인 합격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합격이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맞는데 그 합격의 운이 이렇게 내려줘야 됐어요. 탁탁 나에게 와야 내가 잡는 거고, 오지 않으면 그 애는 그냥 패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아니죠. 예, 초시생, 직장인, 예, 뭐 동차생 모두 다 단기 합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 이제 프라임 법학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앉아서 기다렸던 합격의 운 있잖아요. 예, 저희가 달려가서 이번에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라임 법학원 스터디 팀장님들 너무 열심히 하시거든요. 예,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희 34회 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안내 말씀드리자면 그 경품 같은 경우에 지난 그 추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시청자 포함해서 마지막에 법규 종료 후에 웨이팅 1분으로 해서 다시 재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감정평가 이론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동림 평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최동진 평가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는 일단 잠깐 이따가 드리고 올해 기출문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가격 자료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2기 스터디 때 영어권과 함께 출제를 해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준비가 됐었고, 이 지식재산권 외에 영업권과 가치하락분, 권리금 요거를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이 부분이 이제 좀 그대로 좀 출제가 된 부분이 있고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올드한 문제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자본 환원율 관련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모든 강사님들이 다 다루시는 논점인데 에르두법이 조금 난해하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재작년에 실무에서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끼지 말고 이론에서 출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해라 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신 분들이 있고 못 쓰신 분들이 있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당락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물음 자체가 이제 소래액과 관련한 거예요. 요것도 제가 2기 때도 한번 출제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례 구조는 좀 바뀌었었어요. 그때는 제가 1조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건물이 이제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 요거는 이제 여지운 평가사 실무 문제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물어본 거는 감정평가 방법을 물어봤다. 예, 요것도 제가 2기 때 출제를 했던 부분이 사례의 구조만 좀 바뀌어가지고 좀 출제가 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과토지와 잉여토지. 요거는 제가 3기 때, 요거는 제가 이제 검토해 봤을 때 시중에 이제 저만 거의 동일한 형태로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요 개념과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물어봤고, 실제 기출 문제는 개념과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만 이제 출제가 됐어요. 요 문제는 이제 시중에 저만 맞췄다라고 일단 어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제 28기 감정평가사로서 5년 차에 지금 대한감정평가법인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프라임법학원 일원 전임으로 지금 강사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문제 분석의 기초인데, 요거는 제가 중심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맛배기로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문제 분석에 대한 유형은 설명하는 거, 논하는 거, 비교, 관계, 이렇게 4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설명하는 유형입니다. 설명의 개념을 보시면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 분석은 어떻게 되느냐? 충분한 이해를 답안에 서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체계와 개념입니다. 그리고 물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어본 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점에 대한 조절을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물어본 거에 배점을 충분히 할애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서술어를 가지고 배점을 판단하시면 된다.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논하는 유형이에요. 논하는 거라는 건 개념을 보시면 의견이나 이론을 조리 있게 말하다 또는 옳고 그름 따위를 따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핵심적인 건 조리 있게 말하는 거랑 옳고 그름을 판별을 해야겠죠. 그럼 이걸 답안지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리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시 체계와 개념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옳다, 그르다,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근거가 중요해요. 왜 이래서 맞고 왜 틀린지. 그 근거는 크게 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로 구별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답안지에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음의 파악과 배점의 조절은 역시 목적어와 서술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차 개수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하는 강의가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건데, 일단 10점을 기준으로 3개에서 4개, 요게 제 기본 틀이에요. 목차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맞아요.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 내가 5개, 6개의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시간상 분명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목차를 잡고 가자. 이게 제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대한 구조예요. 3개와 4개로 구별을 한 이유는 어떤 개념은 3개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어떤 개념은 4개로 구성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보면 3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를 보시면 부동산의 복합 개념, 기본 강의 때 다 배우셨죠? 그거는 물리적, 법률적, 경제적 개념인 거죠. 걔는 3개의 목차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죠. 4개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의 특성을 물어봤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2가지로 접근을 해서 각각 2개씩 쪼개는 게 좋겠죠. 그럼 4가지의 병렬 구조로 이루어지는 목차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문제에 따라서 이거는 목차의 구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먼저 잡고 들어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되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암기와 이해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를 분석하실 때는 이게 가장 첫 번째다. 그래서 서술어와 접속사, 이게 답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유형을 보시면 무엇이다, 무엇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논하는 유형은 생각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니까 판단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라고 생각된다, 뭐뭐라고 판단된다라는 서술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물음을 물어봤어도 서술어에 따라서 답안에 표출하는 과정은 달라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배점의 균형이에요. 첫 번째로 서술어를 기준으로 큰 목차를 먼저 구분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어를 가지고 중목차로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체계와 주어에 따라서 소목차로 이루어진다. 요거는 수요일날 개강하는 그 첫 번째 시간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의 일관성이에요. 목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음에 대한 배점이 좀 중요하겠죠. 역시 체계 기준으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에 대한 체계 정립이 가장 중요하고요. 모순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앞에서 A라고 언급을 해놓고 뒤에 가서 내가 B라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봤을 때 제 수업 방식은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힘든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된 이유는, 자, 연기 스터디가 일단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연기 스터디를 진행을 하려면 뭘 쓸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나중에 채워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기본적인 뼈대와 구조를 먼저 작성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연기 스터디가 개강을 하는데, 그래서 수요일부터 제가 바로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 연기 스터디 때 어느 정도 목차 구성을 하고 어떤 내용을 보고 쓸 줄을 알아야 연기 스터디의 활용 가능성이 좀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속형으로 해요. 제가 좀 많이 힘든데 아침 8시 반부터 해요. 아침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저도 이렇게 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중간 사이에 1회차 연기 스터디를 한번 거치고요. 피드백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기본 문제 풀이를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바로 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설명하는 유형, 논하는 유형, 비교형, 관계형을 어떻게 쓰는지를 갖고 나서, 그래서 연기 스터디를 가서 내가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답안을 쓸 줄 아는 능력, 요거를 배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단순하게 문제 제시 안 해드려요. 문제 안 알려드리고 진도는 드려요. 진도는 드리지만 내가 시간 관리를 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 쓸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2기나 3기까지는 오픈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보고 쓴다고 하더라도 물음에 맞게, 배점에 맞게 내가 이거 서술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연습이 바로 스터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 연습이. 그래서 연기 때는 목차 작성과 기본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연기 때 쓸 수 있게 일단 먼저 만들어 드리고 2주 동안 연속해서 쭉 하게 될 거예요. 몰아서. 그리고 나서 1기 때는 저는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가요.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출문제 난이도가 좀 높겠죠. 높긴 하겠지만 역시 그 개강 1기 스터디를 개강하기 전에 일주일, 그 다음에 1기 스터디 한번 쓰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제1회부터 33회까지 전 범위를 저는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어와 문제에 대한 분석을 먼저 알아야 그걸 기준으로 내가 다른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출 문제는 출제위원분들이 엄청나게 고심을 해서 낸 용어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날고 기어봐야 스터디 문제는 스터디 문제예요. 그걸 중심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공부의 방향은 무조건 첫 번째가 기출이에요. 기출에 나오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처리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중심으로 이 기출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A가 답이라고 저는 설명을 안 드려요. B로도 할 수도 있고 C로도 할 수 있고 최소한 2가지 이상은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기준을 선택을 하면 되냐면, 내가 시험장에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답안지가 있어 보이거나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포인트가 갈 거고 2기 때는 그래서 요 기출 문제를 응용을 해서 좀 활용하는 식으로 문제를 낼 거고 그다음에 학회와 관련한 논문 내용들도 같이 섞어서 낼 거고요. 3기 때는 주로 사례형을 많이 낼 거예요. 이번에 지금 스터디 하시고 시험 보신 분들이 제가 좀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좋았던 게 제 사례형을 아마 제일 많이 낼 거예요. 제일 많이 내고 그 사례 분석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심으로 연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4기에 가서는 실제 시험에 시간 배분을 할 수 있게 저는 2기부터 거의 40, 30, 20, 10점 이걸 맞춰서 드려요. 1기 때까지는 저는 0기 때는 40점 기준으로 드릴 거예요. 저만 40점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1기 때는 70점 2기 이후부터는 이제 100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안을 내가 어떻게 극대화해서 쓸 수 있는지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단과 커리큘럼은 마찬가지로 2기를 시작하기 전에 종합 문제 5회 정도, 그다음에 3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심화 문제, 응용 문제로서 5회 정도, 마지막에 4기 스터디를 하고 난 이후에 최종 파이널 문제로 5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정이라서 물론 뭐 시기가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유튜브를 제가 이제 개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만 홍보를 드리면 최동진의 이제 깐깐한 평가사라고 해서 깐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될 컨텐츠들은 일단은 조금 남들과 다르게 크게 4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습에 관해서 조금 많이 다룰 예정이에요. 공부법과 관련해서 제가 실제 수험 기간도 좀 긴 편이고 그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던 편이고 이것저것 다양한 시행착오들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학습에 대한 뭐 동기부터 목표, 계획, 그다음에 방법, 원리,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관리, 피드백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룰 건데 요 내용들은 제가 또 뭐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그걸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복수법이라든가 암기법, 독서법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소통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험생들과의 면담, 상담이라든가 합격생들과의 면담 또는 전문직과의 그 토론, 그다음에 질의응답 이런 과정을 좀 통해서 컨텐츠를 좀 제공할 예정이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거 외에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 영상도 좀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멘토링이라든가 이제 컨설팅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 이제 브이로그와 관련해서는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먼저 제 소개를 마치고 문제 분석 방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학용 계산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땡현님 5066 윤땡현님 5066 이제 1분 내로 인적사항 입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약간 추첨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 게 있어서 두 번까지만 하고 막판에 좀 추첨을 다시 진행하는 걸로 원래 순서 하고 다 끝나고 나서 또 별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분 웨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15번 계세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드디어 추첨이 끝났네요. 그 다음 순서로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현진 평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법규가 항상 마지막 시간이어서 다들 지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회가 3번째거든요, 벌써 올해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자기소개를 뺐습니다. 어차피 저를 아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를 모르신다면 유튜브나 네이버에 감정평가사 이현진 치면 많이 나옵니다, 제 정보가.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스터디 설명이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 중심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GS 스터디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합격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건 저희 학원 팀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실무랑 이론 선생님들이 열심히 피를 토하면서 막 설명해 주셨는데 열정이 정말 넘치셔요. 근데 저희만 열정이 막 넘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길을 제시하면 그 길을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상담도 하시고 답안지도 다 제출하시고 첨삭도 받아보시고 이런 걸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학원가에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와 논점을 출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항상 근거로 제시합니다. 근거로 보시면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강사 중에 유일하게 기출 출제 중에 총평 중에서 스터님이 단가 자료를 몇 주, 몇 번 아니면 무슨 자료 몇 페이지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거를 제가 18년 말부터 강의를 했는데 19, 20, 21, 22 4년 연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뭐 다음 수험생 카페나 아니면 저의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문제 1번을 볼게요. 올해 기출문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정법이 나왔습니다. 도시정비법. 근데 저는 파이널 단과 마지막 시간에 도시정비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한 번만 더 보라고. 그리고 파이널 단과 외에도 스터디나 아니면 기본이론 강의 때 저는 도시정비법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표도 칠판에 쫙 그려서 설명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토지보상법 준용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스터디와 단과를 풀었으면은 무난하게 다 풀고 나왔어요. 완주했어요. 16페이지 다 썼어요. 2권 썼어요.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분명히 시험장에 마지막 법규죠. 그것도 마지막 시간에 딱 웃으시면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등으로 표시했어요. 맨 마지막 등으로. 보시면은 올해 문제 1번 뭐 일부 발췌만 했는데 물음을 보면 사실상 사도의 요건을 설명하고 그리고 보상 기준이 어떻게 달라진지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죠. 실제로 제가 요번에 스터디 2기 8주 때 문제 4번에 사실상 사도인지 판단하고 요건을 써보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를 똑같이 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물음 3번을 보시면 자, 이거는 주거이전비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본 이론과 스터디 단과에서 각각의 권리구리제에 적합한 소송을 설명하시오. 마찬가지로 스터디 때 이게 구주차에 주거이전비를 향유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해서 논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한두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 수강생이 보내주셨어요. 복귀한 목차를 보내주셨는데 대부분 주요 논점 다 맞췄고 분명히 요거는 50점에서 60점 이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외에도 우리 상담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가 상담 일지를 작성합니다. 이런 걸 그래서 몇 건째 지금 쓰고 있는데 진짜 많은 분들 상담을 해서 제가 웬만하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뭐가 힘들어요. 아니면 이 부분이 어려워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시면은 대부분 제 데이터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바꾸시면 돼요. 해서 그분이 바꾸시면은 보통 대부분 합격을 해요. 그래서 요런 제 수업 상담 자료를 조금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GS 스터디 일정을 보시면요. 이제 곧 연기 데뷔이죠. 연기 이제 시작인데 일단 연기 때는 기본 개념 이제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큰 흐름 체계를 봤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스킬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듣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은데 기본 이론을 많이 못 들었다 하시면은 제가 진도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12주 동안 진도별로 쫓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같이 들으시며 쫓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 이론이 아직 미수강하신 분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이미 다 수강하신 분들은 복습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연기와 일기는 오픈북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북을 하시되 출제 범위나 이제 예상 범위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2기부터는 중요 논점 암기가 들어가요. 즉 이게 뭐냐면 오픈북을 최대한 피해라. 최대한 피해라. 그래서 타 국가시험 기출 분석도 같이 들어가고요. 연기와 일기는 A, B급 위주로 가는 반면에 우리 2기부터는 C급도 들어가요. 그래서 전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연기 일기 때 훈련은 다져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2기 때 또 한 번 차례대로 논점을 암기하시면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오시면은 저는 3기부터는 오픈북을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해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1차를 붙고 막 오신 분들 1차를 막 붙고 오신 분들은 이때 한두 달을 이미 쉬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암기가 좀 덜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3기는 이제 선택적으로 오픈북이에요. 그러니까 동차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병행해서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픈북을 하고 대신 연기, 일기, 2기 쭉 따라오신 유해분들은 무조건 오픈북 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처럼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최신 판례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4기는 맨 마지막이죠. 그래서 출제 예상 논점을 다시 한번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D급 브리타 대비 방법 있죠.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면은 대부분 걸려요. 대부분 우리가 공부한 논점에서 나오는데 가끔 5점, 10점, 가끔 많게는 15점까지도 브리타가 나옵니다. 그럼 브리타만 공부를 해야 할까요? D급만 뽑아가지고 D급 논점 암기 방법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수험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브리타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기본은 치자.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상대평가에서 밀리지 않게끔 그렇게 방향을 마지막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기 스터디 준비 방법은요. 우리 기본 논점 A, B급 출제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기본 이론 공부하신 분들은 A, B급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출제 범위와 논점을 선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하시고 혹시 타 학원에서 다른 분의 기본 이론을 들었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금 기본 이론은 그냥 이해만 하고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가지시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픈북은 일단 허용입니다. 허용. 자, 그 다음에 우리 연기 1주차는요. 출제 예상 논점 미리 공개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관련 단문을 딱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관 한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거를 조금 더 얻고 싶다 하시면은 제 네이버 카페, 개인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유튜브 요거 제가 요즘에 한동안 바빠서 못 올렸는데 올해 시험 대비를 하느라 근데 이제 다시 또 자주 올릴 예정이니까 좀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